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동학농민혁명 실패에 따른 천봉준의 처형. 아이고 슬퍼라. 천봉준은 교수형을 당하죠. 그죠? 천봉준은 교수형을 당해. 이런 나쁜 놈의 새끼들이 이게 말이지 천봉준을 여러 가지로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죠. 왜? 천봉준을 우리나라 최초의 교수형 1호예요. 그러니까 잔인하게 안 죽였다 뭐 이런 얘기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갖다 또 뭐 그 어디야 여기 그 광화문 내거리에 내걸고 막 이렇게 하면은 시끄러워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아주 그냥 지도새도 모르게 죽여버리는 거예요. 천봉준을. 그래서 교수형 1호가 돼버렸고, 천봉준을 이제 정치적으로 이용한 거 있잖아요. 이놈들이. 응? 천봉준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첫 번째가 뭐더라? 승려, 도성 출입, 해제. 아주 나쁜 놈이죠. 금지가 아니고 해제. 얼마 만에? 500년 만에. 어떤 놈에 의해서? 이 산호 젠네이로마에 의해서죠. 이 산호 젠네이는 일본 놈 승려예요. 어디? 일련종이라고 하는 일본 놈 승려인데, 이놈이 하필이면은 천봉준 장군 처형 그 온도를 내린 날 1894년 4월 23일, 음력으로는 3월 29일이죠. 3월 30날 처형당하니까 이때 이 고종 황제한테 이게 알랑방구를 떨어가지고 아이 승려 도성출입 이거 해제해야 합니다. 그래서 해금이 되는 거죠. 해금. 그래서 요때 하고 천봉준은 1894년 4월 24일 날 새벽 2시에 죽으니까 몇 시간 간격으로 이것들이 이놈들이 천봉준 장군 죽이면 그 민중이 일어날까봐 그 인심 쓰느라고 일본 놈들이 그 승려들한테 이거 인심을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경호선사는 그 해금되는 날 그냥 이 도성으로 당당히 조계사로 들어와가지고, 그때는 조계사가 아니에요. 태고사. 거기다가 옷을 벗어놓고 천봉준 처형을 보러 가는데, 이런 싸가지 없는 놈들이 1894년 4월 24일 음력으로 3월 30날 새벽, 이런 썩을 놈들이 새벽 2시에 아무도 못 보게 새벽 2시에 손아중하고 김덕령, 그 다음에 여기 천봉준 또 누구죠? 해서 한꺼번에 거기서 처형을 시켜요. 이 교수형을. 그러니까 천봉준 장군이 뭐래요? 나는 종로 내거리에서 한복판에서 우리 백성들이 보는 데서 죽고 싶다. 나를 거기서 치면 내가 이 창자를 꺼내갖고 종로바닥에 뿌리겠다고 하잖아요. 네, 이놈들! 나를 왜 암굴에서 죽이냐? 왜 암굴에서 아무도 못 보는데 새벽 2시에 비는 주룩주룩 내렸답니다. 그냥 비는 억수같이 내리는데 새벽 2시에 그냥 그 사람들을 그냥 쥐도새도 모르게 해치우는 이런 더러운 놈들. 더러운 놈들이죠. 다 이게 우리 민족이 힘이 없어서 일어난 일이에요. 힘이 없어서. 그래서 이 경호선사가 정말 그 암중에 그 시체를 갖다가 버리니까 그냥 빗속에 그 빗길을 뚫고 이 장정이 가서 그냥 푸대자루에 넣고 띄었대잖아요. 구척장신이. 그래서 이게 이 천봉준 장군이 이렇게 해서 처형을 당하는 이 슬픈 이야기가 있고, 이놈들이 다 이용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예요? 이게 승려의 도성 출입을 해금했고, 두 번째는 교수형. 아주 뭐 교수형에 뭐 큰 교수형 1호. 천봉준이 교수형 1호예요. 1호.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가 천봉준 장군이 역사적인 거기에서 이렇게 희생양이 되는 거죠. 희생양. 이거 그래 써있네 다. 천봉준 장군은 새로운 세상이 열리기를 간절히 바라던 경호선사와 천봉준 장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동학농민혁명은 실패로 끝났고, 천봉준 장군은 재차 전선을 정비해가지고 다시 올라오려고 했어? 그랬는데 이
이 김경천 이놈이는 조상 대대 역적인 놈. 조선 그것들은 끝나고 천봉준 장군은 재차 전선을 정비하여 결집을 다짐하며 몸을 은신하던 중에 부하 김경천 놈의 밀고로 체포되어 거울로 서울로 이것 좀 해주시겠습니까? 거울로 압송된 게 아니고 서울로 압송되고 5차의 공초를 마쳤어요. 공차 5초까지 다 했어요. 몇백 장이나. 역적이 되어 1895년 3월 29일 음력 사형을 언도받았어. 그리고 바로 죽었어. 다음날 새벽 2시에 종로 천옥세에서 교수형을 당하고 말았더라. 이때는 하늘도 울고 땅도 울고 하늘에는 새카만 새벽 2시에 비가 주룩주룩 내리더라. 그 자리에는 조계사 마당에 조계사가 아니고 지금은 조계사고 그때는 태고사 조그만한 절 그냥 이 죽은 영가들 천도나 해주는 아주 조그만한 절 저 뒤쪽에 있죠. 그러니까 조계사 이 앞쪽이 아니고 저 뒤쪽에 가면 무슨 공원 같은 거 있어요. 거기 있게. 조계사 마당에 승복을 벗어던지고 속복으로 갈아입은 경호선사가 기다리고 있다가 천봉준 장군의 시체를 부대자리에 걸머지고 달아난 것으로 추측되어지는 일화가 있는다. 그 시체는 천봉준 측에서도 아직 찾지 못하고 있더라. 왜냐? 구척 장신이 아무나 구척 장신이냐?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시체는 교수형이라 이 목까지 다 달려 있어요. 목 졸라 죽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 시체를 누가 감히 뒤에다 밀고 뛰어? 그리고 어느 누가 그 자기 목숨을 내놓고 천봉준 장군의 시체를 들고 뛰느냐고. 그게 경호선사밖에 더 있어. 말은 조장태라고 하잖아요. 근데 조장태라는 인물이 없답니다. 그 소고당 가사에 나온다고 했어 안 했어요? 소고당 가사에 조장태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긴 해요. 그러니까 조장태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조장태가 실존 인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아직 못 찾고 있죠. 장절항, 항에 더 쪼여서 증거가 뭐냐? 경화선사의 승복이 조계사에 버려졌다. 다음의 내용은 무진장 스님의 열반 2013년 당시 그의 유발 제자에 대한 전인화보살이 논자에게 보내은 메일이에요. 2013년에 그러니까 2012년이 경화선사의 열반 100주년이고 그 다음 2013년은 내가 대학원 박사네요. 박사 2학기 그죠? 3학기 박사 3학기 유발제자 전인화보살. 이 전인화보살은 동산불교대학의 그 김재일 교수의 부인 김재일. 어쨌든 지금도 거기 동산불교대학 계시죠? 논자에게 보내온 메일의 내용이다. 무진장 대종사님 누더기의 유래. 무진장 스님도 안녕하세요. 저도 살아생전 무진장 스님을 빈 적은 없지만 대학교 다닐 때 무진장 스님 모르면 간첩이야? 우리 대학생들은 특히 그랬어요. 대불련에서 무진장 대종사님 누더기 요래 보내드립니다. 저한테 보내드린 논문이 아니 메일이에요. 감사합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세요. 2015년 9월 21일 날 보냈네요. 월요일 10시 55분 무진장 대종사께서 조계사와 종로 거리를 다니시던 학생으로 공부하시던 젊은 시절에 입으셨던 누더기입니다. 이 옷은 원래 경화스님께서 입으셨던 옷이었습니다. 오 마이 카트. 오 마이 카트. 지금도 있어요. 조계사 그 지하 박물관에 아주 뭘 빵빵히 틀고 온도 조절도 잘하고 잘 계시답니다. 계시면 뭐에 대중에 공개도 안 하는데 왜 지하에다 놔? 한때 조계사에서 키우던 개가 이거 그거였죠. 그래서 이제 무진장 스님이 열반하시면서 이제 2015년에 나한테 저걸 보내왔는데 그 조계사에 기증했다고 합니다. 한때 조계사에서 키우던 개가 새끼를 낳아서 덮어주었다.
경허선사 옷을 누더기 옷을 벗어놓고 나니까 아무도 입지 않다가 조계사에서 개가 새끼를 낳는데 그 경허선사 누더기 옷을 덮어줬답니다. 그런데 마침 옷이 변변하게 없었던 무진장 스님이 개에다 덮어주지 말고 내가 주워가지고 그것을 입으셨답니다. 그래도 경허선사 거라. 다시 당시 무진장 대종사께서는 낡은 옷을 주워서 손수 빨아 입으면서 6년 동안 만행을 하셨는데 활발하게 활동하시던 젊은 시절이라 금방 옷이 해지면 누덕누덕 한 땀 한 땀 꿰매어 애주중지하면서 그 경허선사 옷을 아주 누덕누덕해요. 실물이. 그리고 바지끈도 엄청 짧아졌고, 왜냐면 여러 번 빠르면 바지끈 소매끈이 다 짧아져요. 난 처음에 저거 무진장 스님 열반 그거 하신 다음에 그 기념한다 해서 여기 그 뭐죠? 나무 갤러리에다가 놨는데 가보고 기절하고 초풍하는 줄 알았지. 그때 전시하기 전날이었는데 뚫고 거기를 들어가서 보니까 경허선사, 아 저건 경허 거다라는 게 그냥 한눈에 그냥 짜르르르 그냥 아주 그냥 진동이 오면서 거기서 쓰러졌어요. 저는 경허선사 옷 붙잡고. 한눈에 봐도 그냥 알겠더라. 이 누더기를 무진장 대종사께서는 젊은 시절 불도를 닦던 초심을 생각하시기 위해 손수 보관하시고 계시다가 1985년 10월에 무진장 스님을 시봉하던 김제일 박사의 부인인 전연화 보살에게 주셨습니다. 전연화 보살은 이 누더기를 보관하다가 대종사님께서 2013년 9월 9일 열반하신 뒤 조계사에 기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계사에 지금 있어요. 누더기가 보이냐 안 보이냐. 요령은 무진장 대종사가 사용했던 것입니다. 경허스님이 사용한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기증자 무진장 대종사님 시봉 보살 전연화 원각성 합장 그냥 한번 가볍게 읽어보시고 이젠 방아착 합시다 라고 해서 이렇게 2015년 9월 21일 월요일날 저한테 보내오셨어요. 근데 방아착 못해요. 나는 방아착 안 할 거예요. 조계사의 앞마당에 벗어놓은 경허선사 승부. 근데 사실 뭐 이 전연화보살도 이 천봉주 장로가 그런 관계가 있어서 그 전옥서로 가기 전에 벗어났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그냥 뭐 가볍게 그냥 경허선사 건가 보다라고 했겠지만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우리는 방아착을 해서는 안 돼요. 방아착을 한다는 것은 모든 걸 내려놓는 거기 때문에 내려놓을 수 없어요. 그게 내려놓을 수 없는 게 방아착이에요. 조계사의 앞마당에 벗어놓은 경허선사 승복 너덜너덜하죠. 바지도 있어요 뒤에. 바지는 안 찍혔나? 바지는 없나 보다. 바지는 없네요. 어쨌든 이게 그냥 너덜너덜너덜 두덩두덩두덩 해가지고 요 바지도 있어요. 바지 포함. 자, 두 번째 항으로 가면 경허선사가 전옥년을 고금당에 숨겼다라는 증거가 두 번째 증거라는 거죠. 지금 경허선사와 전봉준 장군과의 관계에 대한 연계성에 대한 일고찰이라 수많은 증거가 있죠. 경허선사가 전옥년을 고금당에 숨겼다. 금당사는 전라북도 진안군 마령면. 이 마령면만 봐도 금방 알아요. 제가 거기 처음에 가서 이 마령면을 지나는데 순간적으로 그 마정령에서 경허선사가 왜 어린 초동들에게 왜 매를 맞잖아요. 니들이 지금 나를 보느냐? 예, 봅니다. 경허를 아느냐? 몰라요. 야 이놈들아 경허를 모른다면서 뭘 본다는 거냐 이 말이야. 바로 보지 못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니들이 나를 죽도록 패면 내가 너희들한테 엽전과 떡을 주겠다라고 해서 죽도록 패잖아요. 근데 니들이 뭐래요? 나를 때렸을지언정 이 경허는 때리지 못했느니라 라고 하셔가지고 애들이 에이 스님 거짓말쟁이 하니까 그 절에서 그 어디에서 고금당에서 제사를 지내고 가지고 내려온 떡과 사탕 이런 걸 다 주고 쌈짓돈도 줬다라는 우리가 마정령 초동들과 함께라는 그 경허선사 일화가 있잖아요. 그 생각이 버르르 나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세우고
동네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여기가 옛날 이름이 뭐냐고. 지금은 마령면인데 옛날 이름은 뭔가요? 했더니 이게 보면 이제 마자가 있죠. 말 마자가. 거기 마정령은 뭐예요? 그 정수리 정자예요. 그래서 그 여기가 옛날 이름이니까 마정리랬대. 마정리. 그래서 마정령이라는 이름으로 한다. 그래서 지금은 마령령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딱 들어맞아. 경화선사가 이 고금당에 있다가 내려가는데 거기에 내려가는 길이 딱 하나예요. 전주로 가는 길목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를 통과하지 않을 수가 없답니다. 근데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내려서 물어보니까 거기가 마령면이 마정리야. 마정령 목동에게 그 나오죠? 그게 여기더라고요. 오호호호. 저는 이 막 소름 끼치는 거를 막 하도 많이 겪어서 막 찌릿찌릿해갖고 지금 가면 또 난 무슨 일을 당할까? 내가 이 금당사를 가면 또 뭔 일이 있을까? 금당사는 왜 갔냐? 처음에 경화선사가 이 고금당에 숨겼다는 사실을 알았죠. 알고 이제 고금당이 금당사의 말사니까 금당사를 먼저 간 거예요. 갔는데 가는 길에 이 마령면을 만났고, 그래서 이 갔는데 놀라웠게도 거기 가니까 경화선사 경자도 몰라요. 그 금당사는. 그리고 사람이 없어. 그런데 마침 누가 가려고 하니까 거기 종무소에 있는 사람이 왔어요. 그래서 들어갔더니 송월주 스님 사진이 그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경화선사에 대한 그런 거 있냐? 그러니까 없대. 그래서 신발을 신는데 내 신발끈이 풀러졌어요. 아이고 또 불러져. 그래서 신발끈을 쪼매면서 이렇게 고개를 들으니까 저쪽에 금으로 번쩍번쩍 하는 게 뭐가 있어요. 산날맹이에. 그래서 저기는 뭐죠? 그러니까 거기는 가실 필요 없습니다. 거기는 아주 나쁜 사람이 있는데 뭐래야? 거기 여기 이 금당사에서 주지를 하다가 무단으로 주지를 하다가 쫓겨나가지고 저로 고금당에 있는 데를 갔는데 거기도 자기 것도 아닌데 차지하고 있다. 근데 가는데 철조망까지 다 쳐놔서 못 간다. 그래요? 여기 주지를 했다며. 그러면은 혹시 그 사람을 만나보면 뭔가 나올 거다라는 생각에 가지 말라 그러면 더 가지. 길 좀 가르쳐 달라니까 안 가르쳐줘. 아이고 안 가르쳐 준다고 내가 못 가나? 나와가지고 그냥 물어가지고 이제 가니까 거기에 이제 그 왜 있잖아요. 사하천이라고 막 뭐 무슨 그 기념품 같은 거 팔고 뭐 그러는 데서 물어가지고 옆길이 있더라고요. 근데 놀라웠게도 옆길을 가르쳐줘서 가니까 너무 뜻밖의 장소가 막 그냥 큰 뭐래요? 거기가 막 평원 같은 그런 게 계속되는 게 나와요. 그래서 그 평원을 뚫고 또 가가지고 산날맹이를 올라서 사람도 개미도 없어요. 그냥 물어도 없고 그냥 혼자 이제 가는데 혼자 아니다. 그때 누구랑 같이 갔다. 김대중 쌤이랑 같이 갔나. 가서 올라 가니까 아닌 게 아니라 어이? 세상에 철조망이 나와요. 그 사람이 그 철조망까지 쳐놓고 못 들어가게 한다고 한 그곳이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 철조망은 내가 또 넘어야지. 철조망 같은 걸 내가 두려워하냐? 전봉준 장군 그 생가가 아니고 공상면 구문이도 막 뚫었는데 막 거기도 막 그냥 이 대나무로 청길인데 막 고개 뚫고 막 여기 옷 다 찢어지고 막 그냥 거미줄이 돼 막 입에 다 들어가는데 뚫었는데 뭐 그까짓 그 철조망 못 넘어? 그냥 철조망을 넘었죠 뭐. 넘어서 조금 가니까 또 다른 놀라움은 이 심장이 남아있어서 다행이지. 또 다른 놀라움은 뭐더라? 나옹굴. 성문인데 이 나옹굴이라고 딱 문이 없고 여기 나옹굴이라고 그 설명이 써 있어요. 쫙 스쳐가는 건 경허선사가 나옹인데 나옹화상 무지하게 좋아하죠. 경화선사가 나옹화상에 대한 그걸 많이 남기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가 있다라는 생각이 그냥 팍 들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또 거기에 경화선사 시 속에 이미 조사일거라는 게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조사일거 100번째 시인가 그래요. 항상 조사일거가 누군가, 조사가 누군데 여기다 써놨을까. 경허선사는 어떤 조사를 좋아했을까라는 게 화두처럼 들고 있는데 딱 나온 거를 보는 순간에 이거 조사가 여기구만. 조사가 나옹이었구만. 그래서 거기를 들어갔더니 아무도 없죠.
계세요를 해도 안 되고, 그래서 보니까 거기에 뭐 이게 붓글씨가 몇 개 써 있는데 그 성호라는 글씨가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성호가 그 성호가 해서 그 고금당을 한 10바퀴를 돌으니까 조그마한 거예요. 이만큼 눌어 터져가지고 다, 이 색깔이 변색된 그 짜장면 집인지 뭔지 전화번호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무작정 전화를 걸었더니 그 아랫마을에 있는 그 불구 상품을 파는 곳이더라고요. 불구점이야, 불구점. 그래서 혹시 성호 스님을 아느냐? 그러니까 안 돼요. 그 성호가 그 성호냐? 그러니까 그 성호가 그 성호래요. 그 성호가 그 성호인지는 뭔지 알죠? 신바트 뭐 자승 스님 고발하고 했던 스님 말이요. 근데 그 스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스님 전화를 거기서 연결을 시켜가지고 놀라웠게도 그 스님하고 통화를 해요. 그래서 이 경호선사가 다녀갔다니까 놀라웠게도 이 그 스님 말씀이 김대환 스님이 그 절의 주지인데 그 김대환 스님의 따님이 이 고금당에 있었답니다. 근데 그때 당시로 그 전봉준 장군의 딸, 둘째 딸을 전옥년을 여기다가 숨겼다 8년간. 그것이 그 밑에 아래에 이미 마을에 써 있어요. 제가 그걸 보고 올라갔거든요. 그런 소리를 들었다 하길래 이건 틀림없는 곳이다 라고 해서 이제 이걸 알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는데 놀라웠죠. 금당사에도 경호선사가 남긴 시가 있어서 또 물어보니까 그때 당시에 지었던 향각이라는 곳, 경호선사 시에 향각이 나오거든요. 그 향각을 경호선사가 증명법사로 가요. 그래서 여기 금당산은 전라북도 진안군 마령문 동천리 마이산에 있는 통일신라시대죠. 이 마이산도 경호선사 시의 45수 중에 거의 청봉, 그 마이산이라고 직접 안 써요. 청봉이라고 써요. 그래서 청봉이 마이산 이름이 있냐니까 옛날 이름이 청봉이 벽봉과 청봉이 마이산의 그 다른 이명이랍니다. 다른 이름. 그래서 경호선사가 마이산이라고 쓰지는 않는데 다 청봉이라고 써요. 벽봉도 쓰고. 그래서 여기서 마이산에 있는 통일신라시대의 절로 대한불교 조계종 제17교구 본사인 금산사의 말사예요. 그 경호선사가 전옥년이를 데리고 먼저 간 곳은 금산사지요. 거기 가가지고 김대환 스님이 우리 절로 가 있어라, 이거는 위험하다. 그래서 온 게 놀라웠죠. 그것도 모르고 저는 사실은 갔거든요. 근데 그 금당사가 금산사의 말사라는 것도 알았고, 또 고금당이 금당사의 말사라는 것도 알았고,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고금당이 거기에 숨어 있으리라는 생각은 하지도 못했어요. 사실 그 사람이 저거는 가지 말라 그러니까 가게 된 거죠. 가지 말라 그러면 더 가잖아요. 그래서 알게 된 놀라운 장소죠. 제 손으로 제 발로 내가 걸어간. 그래서 금산사의 발사이다. 나라가 일제에 의해서 패망했을 때 금당사는 항일 의병운동 결사체 창의동맹을 만들으신 분이 김대환 스님이요. 굉장히 많이 독립운동을 하시죠. 결성하여 독립운동을 펼쳤던 것이다. 그러니까 그 김대환 스님과 경호선사는 아는 사이. 네네네네네. 또 입술이 바짝 나는데. 그래서 김대환 스님은 당시 금당사 주지죠. 그리고 금산사 주지기도 해요. 고금당 주지기도 하겠지. 금당사 주지 김대환 스님은 유림들과 기특합하여 비밀장후에, 여기서는 그럼 금산사라고 해야 되겠다. 여기 금산사라고 해주실래요? 금당사가 아니고, 금당사는 쬐끄만해. 여기는 금산사니까 본부라 여기는 금산사라고 써야 될 게 맞을 것 같아. 금상사 주지. 물론 금당사 주지도 틀린 거는 아니에요. 근데 그 창의동맹을 만드는 거는 금산사. 금당사 주지 김대환 스님은 유림들과 의기투합해. 그때는 유림들도 다 이 독립운동에 참여를 했어요. 왜냐면 누구 때문에? 일본 놈들 때문에. 비밀장부인 동맹록을 배작 반포하는 반면 사찰의 법고를 동원해서 의병운동을 했어요. 시발탄을 그냥 법고를 두드렸어요. 이처럼 금당사가 가장 역사적 의의는 금산사 또 고쳐야 되겠네. 미안 소리. 이 이름이 금당사라 이렇게 썼구만. 금산사. 금상사가 가장 역사적 의의는 일제의 주권 침탈에, 여기 금산사. 일제의 주권 침탈에 맞서 싸우던 호남 지역 항일 의병의 친원지라는 점이 금산사의 위대함이고,
또 두 번째 금산사의 위대함은 뭘까요? 그거는 곧 거기가 뭐이기 때문에 미륵도량이기 때문이죠. 동학농민운동은 미륵도량에서 다 일어난 거예요. 미륵을 신봉했기 때문에. 그래서 경호선사가 이 그 미륵도서를 그 동맹을 맺은 결동수정의 동생도설 동성물과 개사문을 쓴 그것이 그 동맹이 그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금산사의 가장 큰 역사적 의의는 아까 말했잖아요. 창의동맹을 맺었고 일제 주권 침탈에 맞서 가지고 거기서 모든 거를 다 호남의 근거지죠. 일제의 주권 침탈에 맞서 싸우던 호남 지역 항일 운동의 진원지가 바로 어디더라? 진원지가 바로 금산사더라. 금산사. 당시 주지 김대환 스님은 몸소 경문을 새겨서 각지에 배포를 했어요. 최익현과 동맹, 최익현 알죠? 나는 상투를 자르라면은 굶어 죽겠다 하신 분. 동맹록을 작성하는 돈 호남 항일의 의병창의 호남 항일 의병창의의 뜻을 펼쳤는데 금당사에서 또 금당사네 행해진 일련의 항일운동은 위로는 동학농민운동을 잇고 아래로는 일제에서 맹렬히 전개된 소작항쟁도 했어요. 운동으로 이어졌다. 이 김대한 스님이 바로 전홍련을 돌봐주었던 그 당시 주지로 아마도 경호선사와는 친분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얘기죠. 왜? 처음에 경호선사가 그 전홍련이를 데리고 찾아간 곳이 금산사였어요. 주먹밥을 싸주고 막 얘기 나오죠. 그랬는데 고금당으로 장소를 옮겨서 경호선사가 8년간 고금당에 스며들어 사시게 되죠. 고금당 일명 나옹암이에요. 거기 이름이 또 다른 이름은 나옹암. 현재의 금당사 위쪽으로 고금당 나옹암은 조선 말의 고승 나옹선사의 수초로 전해오는 자연 암굴에 자연 어마어마하게 커요. 자연 암굴인데 거기 한 100명은 좋게 들어가 살겠어요. 피난처로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말이 암굴이죠. 나옹암이라고도 하네요. 왜 나옹선사가 거기서 대도를 성취하고 톡을 가라는 글을 줬죠. 근데 경호선사도 톡을 가요? 응, 톡을 가요. 나옹암이라 하며 원래 금당사가 전에 잡고 있었던 터라서 원래는 거기가 금당사가 있었어요. 이 아래에 있는 금당사가 아니고 그 위에 금당사가 있었는데 아래로 내려오고 거기를 고금당으로 바꾸죠. 일명 고금당이라고도 한다. 이곳을 나옹암으로 부르는 이유는 나옹선사가 한때 곳에서 수행을 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인데 뭐 여기에 뭐 또 다른 뭐 전설 따라 삼천리가 있는데 이성계가 거다가 뭐를 했더라 뭐 금척을 숨겨놔서 무엇이 어쩌다고 뭐 하는 그런 내용의 또 그 책이 있어요. 금척 예, 그 자인가 봐요. 그래서 여기서 이성계가 이제 크게 된다고 해서 금척을 숨겨놨다는데 비기요. 그다 비기. 왜냐면은 그 암굴이 말도 못하게 커요. 그래서 예, 그러한 곳에 그러니까 역사적인 그러한 곳에 또 동학농민혁명이 실패로 끝나자 또 이 천봉준의 딸이 고금당에서 8년간을 숨어 지냈으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찌들찌들한 역사적 운명이겠죠. 그리고 1906년 6월에는 윤 4월에는 조남 최초의 항일의병 경사체이기도 한 창의동맹인데 창의동맹이 이곳을 진앙지로 삼았다고 한다. 그러니까 여기 이 그 금당사하고 고금당과 금산사가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죠. 이것이 바로 경화선사의 조카이자 전봉준 장군의 둘째 딸인 전옥년이가 8년간 숨어 지낸 것으로 거기서는 김옥년 원래 이름은 전옥녀 경화선사가 이곳을 세간의 눈을 피해 밤마다 몰래 밤마다 왔어. 자신의 조카를 지키려고 은신처로 삼았던 비극적인 역사의 장소였던 것이다. 시가 그 고금당에 관한 시가 40수가 있어요. 다 고금당이에요. 다 전봉준이고 다 전봉준이고 다 고금당인데 대단해요. 시가 또 나와주나 본데요. 경어의 265수 선시 일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경어선사의 선시 속에는 거의 140수가 넘는 시 속에서 이 사연이 숨겨져 있어요. 140수. 그 중에서 요 고금당은 40수.
우리 후학들은 그것을 알아채지 못했다. 경호선사는 1894년 겨울에 전봉준 장군의 동학농민혁명에 실패하자 11월 11일 날 11월 9일 날 퇴각하라를 남기죠. 그래서 9, 10, 11. 그러니까 또 11월 10일도 이 동학농민과 경호선사와 연결된 찌들찌들한 날이에요. 왜? 그 동수정의 계산문도 11월 11일, 여기 퇴각하라도 11월 11일, 또 전봉준 장군의 처형일은 4월 24일, 그 부인이 죽은 날짜는 양력으로 4월 24일, 경호선사가 열반한 날도 4월 25일. 조심해야 돼, 그때쯤은. 그래서 당신의 조카인 전봉준 장군의 둘째 딸 전옥년을 대기로 밤을 새워서 금산사로 스며들어요. 근데 금산사에 갔는데, 그렇지만 이곳 금산사가 큰 사찰인 관계로 노출된 공간으로 위험을 느끼고 은신처로서 부적절함을 느끼고 누가? 김대환 스님이 다시 진난 금당사 고금단 청산굴로 피신을 시켜요. 누구를? 경호선사와 그 누구? 전봉준 장군 둘째 딸을. 그래서 김대환 스님의 그 딸도 스님이랍니다. 그 스님도 딸이 증언을 해줬다고 성호 스님이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아래의 선실은 모두 고금당이다. 고금당에 있는 선실을 여기에 좀 소개를 한 것 같네요. 아, 이거 대단하시. 화엄해중. 화엄해중은 사실은 경호선사의 경호집에 실려있지 않은 아주 귀중한 시예요. 그래서 제가 경호집 새로 2018년도에 만들면서 이거 넣었어요. 이 시를 넣었어요. 화엄해중. 화엄의 바다 속에서 이런 얘기야. 바닷속. 화엄의 바다가 뭐죠? 두두문물 화엄 찰찰이요. 그러니까 경호선사는 그 고금당을 화엄의 바다라고 했어요. 왜 화엄의 바다라고 했나가 또 아래 써있죠. 시에. 화엄의 바닷속에서. 장위 지인의 장차 뭐뭐 하기 위해서, 지인을 은신시키기 위해서. 장차위 지인은 장차 지인을 은신시키기 위해서, 이런 얘기요. 그럼 이 장차 지인은 이미 내정돼 있더라, 이런 얘기고, 여기서 지인은 뭐죠? 이 지인이라고 하는 것은, 지인이라는 말은 불가에서 쓰는 말이 아니에요. 지인은 어디서 쓰는 말이죠? 이 장차라는 말도 내정돼 있더라라는 의미를 이미 갖추고 있고요. 경호선사가 당신이 고금당에 숨어들었는데 거기가 누가 찾아왔어요. 누가 찾아왔어요? 남전당 한규가 찾아왔어요. 경호선사와 가장 가까운 사람 3인방 있죠? 3인방 누구? 경호선사와 가장 가까운 3인방 1등 공신을 꽂으라면 영호당 박한영. 두 번째 남전당 한규. 세 번째는 남호당 상경. 이 세 스님만 삼수갑산까지 오시죠. 그 중에서 이 남전당 한규가 어디를 찾아와요? 고금당을 찾아와요. 고금당을 찾아와서 이 시를 써주시죠. 대단해요. 대단해요. 근데 이 경호선사가 여기서 중요한 말을 하고 계시죠. 자기를 지인이라고 그래요. 지인이라고 하는 말은 어디서 쓰는 말이죠? 도교에서 쓰는 말. 아니? 도교의 이상향이 어디예요? 도교의 이상향. 도교의 이상향. 무릉도원이더라. 도교의 이상향은 무릉도원이에요. 복숭아도. 복숭아꽃 살구꽃 뭐냐? 그래서 여기에 지금 복숭아꽃 살구꽃이 막 복사꽃이 피었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어서 자기가 지인이야. 장차 지인을 숨기기 위해
그래서 이미 지인이 고금당에 스며들었어요. 미리 내정돼 있더라. 내가 숨을 곳이. 그런데 거기는 화엄의 중이더라. 이런 얘기요. 이 중에 경호선사가 자기의 이 정체성을 그냥 확실하게 드러내잖아요. 화엄바다에 내가 지인이 돼서 내가 지인이야. 그래서 지인을 숨기기 위해 그 다음에 청산. 이 청산이 어디예요? 이 청산이 고금 그 마이산을 청산이라고 한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마이산은 이름이 세 가지. 청산 똑같아. 또 청봉, 역봉 이렇게 세 가지 이름으로 그 통용돼서 쓰고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근데 경허선사는 마이산이라는 이름만 안 쓰고 청산, 청봉, 벽봉을 막 쓰고 계세요. 트릭으로 돌리면서 마이산 죽고도 안 쓰고. 그래서 장차 지인을 숨기기 위해 청산, 청산이 이게 고금 마이산이랬죠. 청산, 심복심, 깊을 심자죠. 깊고 또 깊었더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경허선사가 숨어 있는 이곳은 그 마이산의 골짜기 중에 골짜기. 진짜 골짜기 중에 골짜기예요. 어디가? 고금당이 아주 높은 곳에 있어요. 그래서 장위제는 장차 지인을 숨기기 위해서 이 고금 마이산은 청산은 깊고도 또 깊었더라. 그러니까 경허선사를 꽁꽁꽁꽁 숨겨놨는데 도리어 복사꽃 도화행하죠. 도화행하는 도리어 아무 일이 없다. 이게 멋있어, 멋있어요. 복숭아도, 행, 살구꽃. 복숭아꽃, 살구꽃은 도리어 뭐하더라?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그냥 너무너무 활짝 피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성모스님께 전화하니까 그 금당사에서 그 어디야 탑사까지 가는데 2km가 그냥 벚꽃 터널이래요. 그래서 또 인터넷 들어가 찾아보니까 오래됐더라고. 그냥 벚꽃 터널이 있은 지가 오래됐고 지금도 봄에 되면 그냥 엄청나게 멋있는 벚꽃 터널이 그 뚫려 있답니다. 그래서 경허선사가 나는 지인을 숨기기 위해서 그냥 청산에 꽁꽁꽁 나를 묶어놨는데 복숭아꽃 살구꽃은 아주 그냥 세상 다 몰라라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이 세상에 다 드러내고 있더라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나는 지금 일이 있어가지고 여기 숨었는데 복숭아꽃 살구꽃은 도리어 아무 일이 없다는 듯이 토홍이 뭐야? 토홍 토해낸다 말이야. 홍색을 토해내. 토홍 고불심 가장 중요한 말. 경허선사가 언제는 지인이라며. 지인이니까 무릉도원이 지인이잖아요. 그 도교의 이상향. 그래서 도교의 이상향인 복숭아꽃 무릉도원에 있는데 나는 꽁꽁 청산에 숨어 있더라. 그런데 그게 뭘 토해내더라? 토홍. 붉은 것을 붉은 마음. 누구? 고불. 예쁘쳐 붉은 마음을 토해내더라 이런 얘기요. 고불심이니까 자기 자신을 또 고불로 하면서 그냥 아무 일이 없다는 시 자연 상태의 그대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가 어마무시하게 멋진 시예요. 멋진 시죠. 이거를 누구한테 선물해? 남전당 한규한테 선물해. 남전당 한규한테만 말했어. 여기 고금당에 내가 숨어들었다 하니까 남전당 한규가 또 누구요? 충성스러운 경허선사. 왜? 그러니까 남전당 한규하고 재산정원하고 붙었는데 처음에는 재산정원이 경허선사를 더 떠받들었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남전당 한규가 홀딱 반했어요. 막 재산정원한테 아이 무슨 고기나 닭고기나 삶아 먹는 그런 분을 행사에 놔두고 하냐고 하다가 자네도 한번 들어보소. 경허선사 그냥 법문 한번 들으면은 뿅 가니까 한 번에 그랬는데 그냥 남전당 한규가 한번 듣더니 그냥 뿅 갔어. 그냥 경허선사에 그냥 광팬이 돼가지고 그냥 아이고 쬐게 더워졌네. 광팬이 돼서 또 전기세 아껴야 되니까 전기세를 아껴야 돼요. 전기세가 10몇만 원 나와. 그래서 고불심을 토해내더라 이런 얘기죠. 예쁘쳐 붉은 마음을 토해내다라는 이 어마어마한 시를 남전당에 써줬는데 남전당 한규가 이 시를 어떻게 했을까요?
가지고 꼬깃꼬깃 하다가 나중에 남전당 문집이 있어요. 남전당 문집에 그걸 주면서 이거는 내 시가 아니고 경허선사가 나한테 준 거다라고 하지만 이게 고금당이라는 말은 해 안 해. 그래서 이게 고금당인지 몰랐어요. 근데 저도 이 시를 우리 회원이 나한테 보내왔어요. 그 남전당 한규 시를 보다 보니까 이게 경허선사가라고 나한테 보내는 순간 짜르르르 하는데 아이 고금당이구나. 고금당이야? 고금당이라니까. 장차 지인을 숨기기 위해 이거 하나만 들어도 고금당이야. 그렇죠? 장차 지인을 숨겨? 지인의 경허선사지. 숨겨? 숨었지. 그러다가 청사는 객보도기. 청사냐? 청벽? 마이사냐? 그런데 문제는 복사꽃 살구꽃이 어딨지? 라고 해서 물어보니까 복사꽃 살구꽃 천지랍니다. 경허라는 위대한 인물의 이 역사의 한 페이지를 제가 이 시를 통해서 또 한번 보고 아주 내가 좋아하는 시예요. 그걸 또 화엄해 중이랍니다. 대단하죠. 아이고 이거 뭐냐 넘어갔다.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와 천천히 와요.